안녕하세요. 도라빗입니다. 직장 내 왕따를 모빙이라고 합니다. 모빙은 집단을 뜻하는 몹에서 나온 단어로 다수의 사람들, 집단이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모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의도적, 체계적, 지속적,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행동 패턴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당하는 모빙의 정도는 비슷한데 나이가 어리면 보통 전문 분야 관련 능력 위주로, 나이가 많으면 활동 전반에 걸쳐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직장 내 왕따를 안 당해봤거나 그런 괴롭힘 행위에 가담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매일 만나게 되면 서로 사고방식과 업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고 그게 심화되다 보니 왕따나 불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집단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정도라면 대화로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단 내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따돌리고 괴롭히는 데에는 그런 문제와 성질이 다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건 절대 대화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있는 괴롭힘의 이유는 권력 추구와 이권 다툼 등 욕심을 바탕으로 한 시기 질투이고 그들의 목적은 피해자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거나 그 쓰레기통을 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악인과 플라잉 몽키들은 자신들의 가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치 없고 답답한 성격이라서. 두 번째, 조직에 어울리려는 노력을 안 해서. 세 번째,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 번째, 일을 입으로만 하는 유형이라서. 이렇게 그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감추고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누명씌우는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 또한 가해자들에게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당해 자기가 피해를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정말 일을 못해서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일 수 있지만 집단 괴롭힘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혀 문제가 없고 흡출나게 일을 잘하고 성격이 착하고 좋으면 안 당할까요? 아니죠. 피해자가 잘나면 잘났으니까, 성격이 좋으면 좋으니까 괴롭힘과 따돌림 등 학대를 더 지독하게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 너무 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 앞서 나가고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뒤떨어져서 못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저냥 무난하게 중간만 해라. 면접 당시 입사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한 대로 진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다가는 그 즉시 상사와 동료들에게 찍혀서 괴롭힘 당하고 퇴사 당합니다. 경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새로 입사해서 곧 출근할 거란 소문이 사내에 돌기 시작하면 다들 긴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잘난 신입이 왔고 일을 잘할 것 같으면 바로 질투와 미움의 대상, 퇴출 대상 1호가 됩니다. 까마귀 무리가 한 마리에게 때로 달려들어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기존 직원들이 전부 달려들어 그 신입을 끌어내립니다. 신입이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빠르면 바로 입사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오래 버텨봐야 2년? 그 정도면 잘 버티는 것입니다. 그들이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잘난 신입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놀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신입보다 일 못하는 무능한 직원이란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러다가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서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일 잘하는 잘난 신입은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신입한테 일을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회사? 그런 회사는 정말 보기 드문 바람직한 회사거나 정말 최악의 회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바람직한 회사는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일 거고, 최악의 회사는 일은 힘든데 급여가 낮으니까 신입한테 일을 전부 떠넘기고 지들은 놀려고 빨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일수록 자기는 혹사당하고 공은 다 뺏깁니다. 그 외에는 신입이 치고 올라오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일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신입이 못 배우고 실수만 연발하면서 쩔쩔매다가 결국 못 버티고 자기 발로 나가도록 계속 달구기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텃세의 의미입니다. 일 잘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앞에서 치고 나가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해내면서 맞춰주고 협력하는 모든 팀장과 팀원이 윈윈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리더와 팀원들을 만나는 건 정말 천운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열심히 해서 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집단 따돌림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뭐든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자기를 하향 수준으로 낮춰 무능한 기존 직원들과 속도를 맞춰가면서 주로 시키는 일 위주로만 적당히 해야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독일 월메라트의 모빙 보고서에 의하면 모빙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갈등 발생 단계. 모빙 주동자가 직원들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물밑 작업을 시작합니다. 주동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을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둘째, 정신적 테러 시작 단계. 주동자가 해결 불가능한 갈등을 용의 주도하게 과도한 부각을 시켜 직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과 다툼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조직적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사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따돌림 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셋째,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테러 활성화 단계. 사내 집단 따돌림 수위가 강해지면서 점점 더 심각한 조작과 노골적인 따돌림이 용의 주도하게 진행됩니다. 전 직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는 굴욕과 비참함 등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교활한 방해와 비협조, 최종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까지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의 품질이나 성과가 나빠지게 되고 결국 경고, 좌천, 해고 등을 당하게 됩니다. 넷째, 퇴직의 단계.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야 끝이 납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트라우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모빙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고 당사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됩니다. 매일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는 뇌중추 유전자 활동력과 신경생물학적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 신경질환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생기고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 공황장애나 중독질환, 특히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에도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 피해자 개인이 집단을 상대로 대항하는 거라 그 용의 주도하고 조직적인 압박과 괴롭힘을 혼자서 감당하고 버티면서 일을 한다는 건 높은 지능과 강철 멘탈 소유자라도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기계보다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소한 정보 공유부터 차단당하니 어떻게 완벽한 일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악인과 플라잉 몽키들이 진짜 사악한 게 자기들이 괴롭혀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회사 그만두면 좋을 것 같지? 어딜 가나 똑같아. 딴 회사라고 더 좋을 것 같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도 몰라? 어딜 가도 또라이는 있어. 아마 더 심할걸? 등의 말을 하면서 끝까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을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 감정 쓰레기통이 나가면 자기가 그 다음 쓰레기통이 될까봐 또는 나가서 더 못되길, 더 심하게 당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또라이는 어디나 있지만 세상은 넓습니다. 또라이라고 다 똑같지도 않고 회사라고 다 같지도 않습니다. 악인들 우글거리는 사악한 회사보다 더 나은 회사, 자기와 더 맞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악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회사에선 빨리 떠나는 것이 좋은데 가급적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직할 만한 곳을 알아보고 그만두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습니다. 무빙, 직장 왕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